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오늘은 많은 합격 후기가 나오는 이 시기에 당돌하게도 저는 불합격자로서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이나 어쨌든 공무원 시험이 아닌 방법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사실 합격 수기는 굉장히 희망차잖아요. 미래가 기대가 되고 무언가를 성취했고 이루었고 달성했고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본 사람들이 써주는 글들이니까 물론 그들의 글과 그들이 해주는 이야기로 희망을 얻고 나도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하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쩌면 수험생들에게 진짜로 경각심을 주고 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는 저처럼 불합격을 해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놀고 계시면 여러분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어요. 수험생일 때보다 더 막막할 수 있어요. 수험생활이 오히려 더 나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찍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험생활을 통틀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의 저의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후회하는 부분은 왜 시험에 진입했을까? 진입 자체가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불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제가 진입할 때부터 불합격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진입을 안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불합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수험생이신 분들 특히 내가 만약에 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불안함을 좀 많이 안고 사는 사람인지 그런 생각을 수험생 때 종종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든 취업해서 어떻게든 일을 해야지 뭐 라는 이런 정말 짧고 추상적이기만 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 현실이 되니까 저도 굉장히 막막한 시간을 거쳤고 지금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너 뭐하고 지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간간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몇몇 분들은 이제 앞에 영상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피셋 메일링 서비스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주말 노을 질 즈음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아주 낮은 점수에서부터 서서히 점수를 끌어올려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까지도 얻었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피셋형 인간인 분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제가 인강으로만 공부를 하거나 독학으로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필요한 강의들을 찾아서 들었었고 또 대학동, 고시촌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꽤 오랜 시간 지켜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했던 메일링 서비스를 런칭했고 지금 2회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1회차, 2회차 모두 신청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무사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3회차 모집을 기다리면서 3회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과 걱정을 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수험생활을 통해 얻은 게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건 그거 하나예요. 이제 저는 원래도 20살 초반 때부터 어떻게든 내가 글을 써서 내가 쓴 글을 통해서 책을 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작가라는 직업이 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배고픈 직업일 수 있다. 배고픈 직업일 확률이 높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애초에 전공이 국어 국문이나 이런 어문 계열이거나 인문 계열도 아니었고 완전 자연계 사람이었다 보니까 좀 더 진입장벽을 높게 느끼기도 했고 막막하고 무작정 작가가 되겠다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겠다 생각을 했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던 즈음에는 그쪽 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로 틀었었던 건데 이제 와서 뭐 이미 적정한 취업 연령은 지나버렸고 좀 늦은 것 같고 뭘 해도 다 늦었다고들 하니 그럴 거면은 하고 싶은 거나 다시 해보자 싶어서 이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조금씩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매일매일 글을 쓰자 이제 그리고 그 글을 보내드려 보자 싶어서 시작하게 된 게 또 다른 메일링 서비스 이른 아침 노을을 떠올려입니다.
이제 그거는 1회차를 어떻게 잘 진행을 했고 이제 2회차 신청을 받고 있는데 피셋 메일링보다 좀 더 불투명한 미래를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피셋 메일링은 딱 목표도 목적도 제공될 컨텐츠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요가 명확한 편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작가로서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글이 어디에 실려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제 글이 무언가 굉장히 맛깔나다는 증거나 증빙 자료나 수치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응이 거의 없는 편이어서 2회차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지만 일단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끝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피셋 메일링 서비스를 시작했고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반 메일링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겠죠.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제가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속 가족들이 아무리 말로 괜찮다고 해도 스스로가 느끼기에 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할 것, 취업은 이제 당장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중간중간에 소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득득득 하는 것 같은 소리. 그거는 다 위층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알바를 시작했고요. 알바는 2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평일에 개인 카페에 가장 바쁜 점심 러쉬를 이렇게 한번 빼드리는 단시간, 4시간짜리 알바 이틀 나가는 걸 하나 하고 있고요. 하나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인데 이제 그 매장은 소규모인 그래서 저 혼자 일하는 1인 근무 시스템인 대형 카페에서 마감 업무를 3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할 일로는 돈을 벌고 있어요. 아주 소액. 근데 이제 이렇게 돈을 벌면은 사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영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르는 거잖아요. 제 수입이라는 것 자체가. 수험생일 때는 돈을 벌지 않고 쓰기만 했었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무언가 뿌듯하고 성취감이 들고 나 자신이 대견하고 저는 약간 그런 감정이 들길 바랬거든요. 스스로한테. 아무래도 최근 몇 년간의 성취라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근데 말이죠. 이게 비교하면 끝도 없긴 하지만 종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 그러니까 일반 최저시급 받고 전일 근무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제 월급이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무 시간을 보면 그게 맞죠.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제 내가 사회에서의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를 좀 더 수치화해서 느끼는 느낌? 느끼는 느낌? 그래서 이제 해야 돼서 하게 되긴 했고 물론 제가 선택했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지금도 하고 싶고 알바 가는 날 갈 거라는 확신도 스스로에게 있지만 이 마음 한켠에서 이 나이 먹고 내가 아직도 알바 인생에서 못 벗어났구나 하는 그런 허탈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허탈할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조금 느낀 부분은 이게 공무원 시험의 또 다른 문제점인데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달리고 안 되면은 또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내가 할 마음만 있고 여건만 된다면. 근데 이제 내가 그러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고 이러면서 사회로 나와야겠다 딱 이렇게 눈을 돌리잖아요. 그럼 내가 나이가 갑자기 확 먹어 있어요. 사회에서 저는 사실 이게 조금 한국 사회의 기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해요.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 이제 저와 같은 나이대 친구들은 일반 회사에 제 나이에 들어갔으면 대리 뭐 진짜 높게 잡으면 저 어디 위에 어딘가 팀장급 이런 것까지도 맞는 나이란 말이죠. 누구는 저는 학사 딸 동안에 석사까지 딴 것처럼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바를 하면서도 저도 지원서에 이제 좀
젊은 연령대 근무자들이 있는 곳이다 하면 꼭 저는 저보다 어린 분들에게도 잘 배울 자신이 있고 나이 편견에 이제 그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더 나쁘게 굴지도 않을 것이며 이런 얘기를 꼭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뽑힌 알바에서의 사장님도 그 문장을 보고 아, 이 나이여도 괜찮겠다 해서 데리고 오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좀 생각을 진지하게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떨어질 거니까 떨어지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 어쩔 건지를 생각해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수험생이라면 비교적 명확한 플랜 B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학원에서 굉장히 이게 종일로 있으면서 시험 준비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학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제가 이제 시험 한번 떨어지고 났을 때 너 플랜 B를 생각해라. 이제 저한테 그만두라고 권유하시면서 플랜 B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말이 서운하고 왜 저 선생님은 내가 다음에 했을 때 되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짓는 거지? 이 마음이 좀 있었는데 사실 그 마음이 지금도 조금 있지만 뭐 떨어진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떨어지면은 공공기관, 그 피셋과 비슷한 NCS를 보는 공공기관 이런 데 들어가서 가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기 쉬운데 이제 거기도 굉장히 뽑는 인원이 적고 거기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그것만 보고 공부하고 있는 취준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있는 풀만 보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건데 이제 그것도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알바 이야기에서 딴 길로 새기는 했는데 오늘 영상의 메인 목적은 알바 이야기가 아니라 제 근황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떨어져서 사회로 바로 내던져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현실판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마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아닌 공공기관 시험만 공기업 시험 준비만을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인스타나 그런 비익한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보게 되면 통상 2년은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이제 그 컴알도 따고 토익 점수도 따고 뭐 필요하면은 한국사 한국어도 따고 이런 약간 자격증 그리고 약간 뭐 관련된 전공 관련된 기술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따고 처음 1년은 그걸 따면서 그 서류를 통과하고 정말 운이 좋으면 필기 시험을 몇 번 가는 약간 그렇게 1년을 보내시는 것 같고 그 다음 1년은 이제 그런 실력들이 어느 정도 쌓여서 정말 운이 좋으면 면접을 들어가고 거기에서 붙으면 정말 다행인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아까 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넘는 분들이 보통은 많았어요. 이제 저는 살짝 줄여서 2년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고 이제 보통 이제 3년 차 되거나 아니면 2년 차 딱 넘을 때 그때 그 시기쯤에 이제 면접을 몇 개 보다가 나와 맞는 기업에 붙고 약간 이런 시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공기업을 보겠다. 그럼 내가 다른 공기업 취준생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하지 않겠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나의 취업 준비 기간을 줄여주진 않는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업 준비를 이제 한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갔다고 쳐요. 이건 저의 케이스입니다. 공기업 면접을 정말 운 좋게 서류 통과하고 필기 통과하고 논술 통과하고 해서 면접을 갔어요. 면접을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관리반 조교도 하고 했어서 이제 관련된 얘기를 몇 개 꺼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떨어졌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뭐 그 기업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더 별거 아닌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면접에서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하게 된 부분은 너무 공무원 시험 풀 안에서의 얘기만 했다는 거였어요. 분명히 이제 저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는 알바도 굉장히 많이 하고 대외 활동도 하고 홍보대사도 하고 뭐 과외도 해봤고 저기 해외도 오래 갔다 와봤고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 준비를 오래 하게 되잖아요. 머릿속에 그에 대한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그러고 이제 나의 5년 공백
이걸 어떻게 면접에서 얘기해야 될지만 머리 한가득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내 이 기간이, 내 이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자꾸만 면접에서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 자신이. 그 모습이 좀 안 좋게 작용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정리해 드리자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건 좋아요. 당연히 뭐 하고 싶은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고 싶다면 하고, 이왕이면 빨리 붙어서 나가는 게 좋은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는 늘 내가 이 기간이 공백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내가 이걸 끝내고 바로 나갔을 때 곧바로 취업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으며, 비교적 유리하다고 하는 공기업,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시험 하나만을 보고 2, 3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들어왔다고 해도 나도 1년 이상은 공부해야 될 확률이 높다. 이거를 꼭 생각해 두시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공백기, 그 시험 준비를 하면서 생겨난 나의 경력상의 공백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거나 아니면 너무 거기에 자부심이 한가득 차서 면접에서 말하면은 어차피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럼 취업 준비 기간이 또 길어나고, 약간 이런 안 좋은 순환이 반복되게 되니까 이거를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생각을 좀 미리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럼 나는 이 수험 기간이 무가치하지 않은 시간이었되, 내 성장에 꼭 필요한 시간이었되, 나는 이 기간이 내 인생의 업적은 아님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거를 어떻게 남에게 조리 있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공기업 취준을 하고 그 면접에서 바로 붙어서 취업이 됐다면, 저는 제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람이란 게 어쩔 수 없이 결론 위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비록 공무원 시험은 합격 못했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서 공기업에 취업을 했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랬으면은, 저도 지금의 저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봤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anyway, 그건 떨어진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공기업 얘기만 해서 사기업에 취업할 건데? 약간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또 다른 저의 면접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사기업도 지원을 했었어요. 거기는 이제 완전 공기업하고는 완전 상관없는 광고 마케팅, 약간 이쪽 제가 원래도 가고 싶어 했던 그런 분야였는데, 그 분야에서도 이제 저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워낙 낮다고 하시면서, 거기에서 신입인데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일 거다,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 저보다 어린 분들과도 많이 공부해 봤고, 그분들과 스터디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도 있어 봤고 겪어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저보다 어린 분들이라도 저보다 경험이 많다면 충분히 배울 의지와 자세가 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랬었는데, 결국 떨어졌단 말이죠. 분명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란 걸 저도 알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스스로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인지를 했던 만큼, 사기업 면접으로 가게 되면 나이 질문이 꼭 나온다. 그리고 그 질문도 꼭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이거 합격한 후에 다시 공무원 시험 치시려는 거 아니냐. 그것도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이에 대한 답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는 시험 공부를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고, 그 기간만큼 후회 없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제 역량 밖의 일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준비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지원하게 되었고,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이런 걸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사족이고요. 네. 말이 참 여러 가지로 샜죠. 저는 제 망해버린 면접 경험까지 이야기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얘기하다 보면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혼자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말연시도 하고, 저도 1년을 정리할 겸 이번 2달 어땠나 생각을 좀 해볼 겸 해서 이제 이야기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이제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저와 비슷하게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시험을 떨어졌지만 이미 직장을 구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시험을 떨어졌지만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겠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확신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 면접 찔러봤다가 잘 안 되고 뭐 여기저기 뭘 만들어보고 했는데 자신이 없고 계속 불안하고 이런 걸 보면 자기 확신이 좀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성취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주는 약간 쪼그라드는 느낌? 나 자신이 낮아지는 느낌? 그 느낌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소리를 얼추 들으니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오래 갈 소음이다 싶어서 오늘 영상은 일단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하루하루 버텨내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좀 다독여주고 잘한다 해주시길 바라며 어머 세상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